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 본 교재 26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선생님이 깜빡하고 답지를 안 줬을 경우에는 답지를 달라고 먼저 받으세요. 답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디 답 체크해야 돼요? 지난주에 교재에서 21, 23, 25쪽을 숙제를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답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답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볼 때, 영상 보기 전에 뭐 해야 될까? 답 체크를 다 했어. 26쪽부터 28쪽. 하나, 둘, 세 개를, 세 쪽을 일단 푸세요. 그러면은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여기서 지금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문제 먼저 풀고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자, 지금은 이거 다 본 사람들, 다 푼 사람들, 28쪽까지 다 푼 사람들 숙제 검사했고, 지금 문제집 다 푼 사람만 이 영상 풀이를 이제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 같은 경우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 둘 다 액체예요. 둘 다 이 액체를 따로따로 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저울에 올려서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섞어줘요. 섞어줬더니 앙금이 생겼네. 앙금도 생기고 하나는 빈 병인 채로 이 병을 빼면은 이 질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지금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있었던 재료가 그대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기에 섞었다는 것 뿐이죠. 그랬을 때 질량이 일정하네. 이거요. 이 실험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뚜껑이 필요합니다. 그 뚜껑까지 잘 챙겨가지고 묽은 연산, 탄산, 칼슘 얘는 뭐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이제 기울여가지고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얼른 재빨리 닫았겠죠. 소다 부은 다음 묽은 염산 지금 여기 지금 다 쏟았죠. 다 쏟아서 여기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래 있던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이렇게 합쳐졌어. 그리고 병을 빼면 안 되죠. 병 무게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리고서 재빨리 뚜껑을 딱 닫아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질량이 일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샤르륵 열었더니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었거든. 그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했다. 요것도 발표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보이네. 쌤 써줄게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기억에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일정하다. 총 질량은 일정하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 자, 그 다음에 기체가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하지만 그거를 뚜껑을 바로 닫고 있었다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질량 보존 법칙. 선생님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러면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알았죠? 선생님 이제 귀와 눈과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서 앙금 생겼죠. 이 앙금은요, 질산나트륨 앙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입니다. 이게 답지를 선생님 PDF로 만들었는데 안 보여. 염화은이에요, 염화은.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처음에 재료죠. 이게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했는데 질량을 다 재봤더니 같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같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이었던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열려 있는 용기,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은 질량이 감소합니다. 맞죠? 날아가니까 감소하죠. 그리고 질량이 감소했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지. 성립하는데 기체로 그냥 변한 것 뿐이죠. 알겠죠? 요거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봐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얘네 섞으면 어쩌대? 앙금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전체 질량은 그대로. 왜? 30 더하기 25니까 뭐가 앙금이 생기냐면 염화은 앙금이 생겨가지고 이건 답은 아니에요. 염화은이 답이고 그 다음에
55g, 두 개 더해가지고 55g이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얘가 뚜껑을 닫았고 얘는 뚜껑이 열렸네. 그럼 기체가 슈르륵 빠져나갔네. 그러면은 가는 질량이 보존됐고 나는 보존이 안 됐으니까 가가 당연히 질량이 많이 나가고 얘는 감소했겠지. 왜? 이유를 뭐라고 써야 돼요? 기체가 용기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보이나 모르겠네. 기체가 용기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읽어줬죠? 기체가 용기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영상 안 보이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듣고 잘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를 볼게요. 아, 이 재료를 딱 봤더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거 표로 보는 게 편하면 표로 보세요. 그래프로 보는 게 편하면 그래프로 보세요. 먼저 표를 설명해 줄게요. 자, 구리가 0.4g인데 얘는 0.5g이 생겼어. 아, 산소가 0.1이 추가된 거구나. 이거를. 늘어났죠, 지금. 늘어난 거는 산소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구리가 0.4일 때 산소가 0.1이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여기서 산화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0.4 대 0.1 이것을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4대 1이죠. 그래서 여기에 4대 1로 꾸준히 그대로 정비를 하면서 모든 애들이 똑같이 4대 1, 구리 4, 산소 1, 구리 4, 산소 1 이렇게 된 거예요. 구리가 2.0일 때는 산소가 0.5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로 만나더라. 요거 질량비가 똑같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구리 가루를 가열했을 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산소랑. 그래서 산화구리가 생깁니다. 산화구리 약간 그 너구리가 생각이 나는 거 짜파구리 이런 거. 자, 아무튼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고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보여요? 일정 성분비 법칙. 착한 아이들에게만 보인다는 아닙니다. 이게 잘 보면 귀가 좋고 눈이 잘 보면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확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을 뭔 소리야? 구리가 질량에 관계없지 않죠. 관계 있지. 구리가 늘어나면 산소도 그만큼 반응하니까 계속 같은 비율로 지금 방금 말했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구리와 산소의 질량 B가 일정하다. B는 일정합니다. 질량 비율, 질량 B가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루 8g이면 자, 봐봐. 구리가 4일 때 산소가 1이 달라붙는다며. 그러면 8일 때 산소가 2g이 달라붙겠죠. 같은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g 땡땡 틀렸습니다. 자, 구리가루 10g에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면 아하, 산화구리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산화구리는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합쳐진 게 산화구리잖아요. 그럼 구리가루가 10일 때 4대 1이니까 자자자 정신을 차려보고 얘가 구리가 10일 때 아하 맞아 1 비율이 2.5g이 붙겠네. 이해돼요? 이게 4대 1 구리가 4 산소가 1 자, 그러면 구리가 늘어나면 일정하게 얘도 늘어나니까 2.5가 생긴 거야. 그리고 산화구리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를 결합해서 12.5가 생기는 거죠. 요거 맞췄으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를 뭐래 일정하다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잖아. 일정하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또 나왔어. 비율로. 아까 전에는 아까랑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가 구리의 질량이었어. 구리. 그리고 여긴 산소였어. 그냥 그 반응물, 재료. 반응물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번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가 구리면서 얘는 산화구리야. 그러니까 얘가 4대 5가 되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봐봐. 자, 산소가 4, 구리가 4, 산소가 1. 4대 1로 질량이 반응한다. 요 비율로 반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면은 얘네들이 산화구리는 뭐가 생기냐? O라는 비율이 생겨. 왜? 구리 더하기 산소의 질량 비율을 더했을 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3번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리랑 산소는 4대 1이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구리가 24g이래. 그러면 4대 1로 반응할 때 24대 산소는 몇 그램? 산소는 6g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요거를 비율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된다? 얘네를 합치면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 산화구리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0g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 최소한 4대 1 얘기 아니면 4대 5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구리고요. 이거는 산화구리의 비율입니다. 산화구리는 4대 5가 됩니다. 5가 돼요. 5 비율이. 그래서 24대 3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풀던가 얘네 둘이 더했다. 얘네들이 더해서 이렇게 30g이 됐다.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구리와 산화구리의 비율로 해가지고 풀던가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차네요, 선생님. 정말 숨차네요. 목이 좀 아프네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이거 할 때 너무 졸렸잖아. 집에 와가지고 휴일인데 이걸 찍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리던지.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읽어봤어요. 자, 반응물하고 화합물, 생성물하고는 남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원자 A랑 B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꼭 하나씩만 반응하더라. 이런 규칙이 있어. 다 어떤 생성물마다. 그래서 1대1로 같은 개수끼리만 원자가 결합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양만큼 반응하는 거죠. 비율만큼. 1대1로. 그리고 얘가 남는 거죠. 얘가 남아서 여기에다 남는 물질을 쓴 거예요. 자, 1대1이라 그랬으니까 2대2도 똑같은 비율인 거 알죠? 그래서 두 개의 생성물이 생기고 남는 게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2대2는 되는데 2대3은 안 돼. 똑같은 숫자로만 돼, 그치? 그래서 생성물 두 개 생겼고 얘가 남아서 요렇게 쓴 거더라. 이해돼요? 재료가 그 비율만큼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남더라, 원자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반응에 참여했을 때 1대1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런데 질량에서는 어떻게 되냐? 개수에서는 1대1인데 질량에서는 얘가 5g이래. 그리고 얘는 1g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한 개지만 조금 더 무거운 애인 거야. 5배 무거워. 그래서 질량 비율로 봤을 땐 5대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하고 개수비도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그 무게라는 거는 개수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수비와 질량비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이 문제로 내려가 버렸네. 여기서 잘 봐. 자, 수소하고 물에서 있잖아. 물이 원래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H2O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두 개가 달라붙는 거야. 산소 하나, 뭐 보통 빨간색으로 그리던데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뭐 회색이 잘 없으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수소 두 개가 이렇게가 돼야 물이라는 분자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어 개수비에서는 그 1대 요거를 하고 와야 되나? 개수비에서는 수소랑 그 산소는 1대2지만 질량에서는 좀 달라요. 이거가 이거를 밑에 이걸 하고 오는 게 더 낫겠는데? 선생님이 노선을 틀었습니다. 봐봐요. 이 표가 너무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자, 봐봐. 수소 이 두 개에 산소 하나. 2대1. 개수로는 2대1이 맞아. 2대1 개수로는.
그런데 질량비가 왜 1대 8이냐면은 실제로 질량은 얘가 1일 때 얘가 16이래. 그러면 여기에다 개수에다 뭘 해야 되냐면은 개수에다 수소가 2개인데 1g, 예를 들어 1g이라면 얘에다가 1을 곱하는 거예요. 얘에다가 이제 1을 곱하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1g씩 2개. 1g씩 2개니까 2g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지만 얘 하나가 되게 무거워. 16g이라고 쳐봐. 그럼 2대 16이 되지. 지금 질량을 곱해준 거예요. 질량 비율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2대 16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간단하게 하니까 1대 8이 됐다. 자,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도 다 봐라. 얘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또 2개 있어. 이제 여기 1대 8, 1대 8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대 1로 만나네. 그런데 뭐였어? 수소는 2g이면서 얘는 16g이라며. 그래서 수소도 1g이구나. 미안. 뭔 얘기하는 거야? 1g이면서 산소는 16g 정도,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1대 16이 되는 거죠. 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정리를 조금, 요거 일단 유제 1번을 선생님이 풀이를 했습니다. 왜냐면 요거 그래야 이제 또 옆에 있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이게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질량으로 따지면은 1대 8이라고 했었잖아. 질량비는 1대 8. 그런데 봐봐. 1대 8을 여기다 써봐. 얘들아. 여기 1대 8을 딱 써놔. 그리고서 비교해 보니까는 얘는 남네. 얘가 남는 게 이거야. 수소가 1g이 남지. 자, 1대 8일 때 얘는 2배 해줬으니까 안 남네. 그래서 다 반응해가지고 18g. 얘는 여기에 남는 것 때문에 딱 한 짝꿍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9g이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1대 8로 해보니까 2대 16으로 해서 다 하고 산소가 4g이 남는 거예요. 이쪽이 남죠? 지금 20에서 16 빼면은 산소가 4g이 남는 거죠. 그리고 생성된 거는 딱 두 쌍을 생성했으니까 18g이 된 거예요. 자, 느낌 오나요? 선생님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다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천천히 다시 그 부분으로 가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게 계속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의 장점은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간다.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서 자꾸만 들어본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애들이 비율이 똑같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은요. 1대1로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하고 질산납 수용액이 1대1로 사실 반응을 합니다. 이 사실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오딘화 이온만 들어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 용액을 이렇게 섞은 거예요. 질산납을 여기다가 이렇게 쪼르륵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양이 달라. 처음에 B에는 2g, C에는 4g, D에는 6g, 이렇게 2g씩 늘려서 이렇게 다 부어줬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대로네? 왜? 1대1로만 반응한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6일 때 얘가 6까지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아무리 늘어나도 8이 되고 10이 돼도 이거는 같이 반응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1대1로만 된다니까. 여기까지만 된다니까. 얘네는 점점 앙금이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앙금이 높아지는데 여기서부터 앙금 높이가 그대로야. 반응할 수 있는 재료가 한쪽만 많으면 안 돼. 두 쪽 다 비율이 딱 알맞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일 때는 얘를 한 스푼 넣었으면 쟤를 한 스푼 넣고 이런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재료가 요쪽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쪽이 전부 6g이기 때문에 여기서 6g이 최대치인 거예요. 알겠죠? 자, 앙금 높이가 처음에는 증가했어. 그런데 D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앙금 얘기가 나온 건 반응을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피비가 요거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더 이상 재료가 한쪽이 다 떨어진 거. 한쪽 재료가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요거는 선생님이 답을 맞췄고 유제 2번으로 가서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자, 이 개수비 보여요?
개수, 질소가 1일 때 산소는 2인데 질량은 여기다 곱해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1 곱하기 얘가 14. 질소는 14. 대. 자, 2 곱하기 16. 자, 개수비에다가 요 개수비 1대 2에다가 질량비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야. 질량비까지. 그러고 나서 계산을 했어. 그러면 14 대 32네. 둘 다 짝수니까 2로 약분 같은 수로 나눠질 수 있죠. 마치 약분하는 것처럼. 그럼 7 대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비를 구하는 거예요. 질량의 상대적 질량, 여기서는 B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상대적 질량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6ml랑 반응할 수 있는 건 6ml라고 아까 얘기했죠? 6g, 6ml 비슷한 단위예요. 그거를 그냥 같이 씁니다. 저 화학 쪽에서는. 자, 시험관 F의 남은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 얘를 완전히 반응시키고 싶대. 얘가 지금 질산납이 많았죠. 얘는 지금 계속 똑같이 어디니?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6mm라고 했지. 그럼 4mm를 더 넣어주면 되지. 크게 해줄게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4mm를 더 넣어줘서 10대 10, 1대 1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프린트를 추가로 줄 거예요. 숙제 프린트를 받아가시고요. 자, 아마도 조금 남을 거예요. 시간이 좀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 숙제 프린트는 집에서 숙제로 해오셔야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영상 보고 풀이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시간이 좀 남을 때 지금 교재를 푸세요. 푸는 교재가 29쪽부터 33쪽까지를 풀어서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거를 내가 다 못 풀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서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는 프린트만 가져가셔야 돼요. 책을 놓고 가세요. 책을 선생님한테 놓고 가세요. 반드시. 자, 그래요. 프린트만 갖고 가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구, 잘했어요. 안녕.